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모델 Y 신형이 이제 출시되고 있죠. 자, 이를 둘러싼 배터리는 어떤 것인가? 자, 모델 Y가 테슬라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로봇 옵티머스까지. 자, 모델 Y 신형의 출시에 다양한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모델 Y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기종의 차입니다. 자, 모델 Y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새로운 모델 Y 뿐이다. 자, 테슬라 중국 부사장 타오린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그것을 증명할 것인지. 자, 하지만 테슬라는 모델 Y만 있는 것이 아니죠. 탄소 배출권 수익, FSD 글로벌 출시, 상하이 메가팩토리 양산,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3세대, 이런 것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델 Y는 나중에 나오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시간 지연 효과라고 해야 되나? 어떻든 모델 Y 주니퍼는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 출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배송 시점은 3, 4월로 언급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0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팔릴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국내 출시 가격 롱레인지 사양기 중 7,300만원부터인데요. 자, 기존 모델 가격이 5,727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5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자, 같은 시간 중국에서 출시된 동일 롱레인지 사양이 30만 3,500위안, 약 6,030만원에 출시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1,300만원가량 비싼 가격입니다. 신형 모델 Y 주니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의 테슬라는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한 해를 마쳤는데요.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지속 상승 중이었지만 다소 테슬라는 부진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모델 Y의 출시는 2025년 가장 중요한 차량 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자, 그리고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 모델 Y는 출시된 지 5년이 되었으며, 자, 기술이 경쟁사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듯 하면서도 약간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내용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모델 3 하이랜드에 적용한 것을 감안하면 모델 Y 주니퍼는 정확히 그 변경과 유사한데요. 즉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니퍼 출시가 연간 200만 대 차량 판매를 돌파하기 위해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200만 대 돌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다른 방법들도 동원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모델 Y 주니퍼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FSD,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테슬라는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느끼는 테슬라와 전 세계적으로 느끼는 테슬라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23년 16,400대에서 24년 거의 3만 대가 팔렸죠. 성장률이 81%에 달합니다. 한국에서의 테슬라는 아주 성공적인데요. 모델 Y는 24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순위 1위입니다. 무려 18,000대 가까이 팔려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좀 더 세부 내용을 보면 모델 Y RWD가 15,000대가 팔렸죠. 모델 Y에서 점유율 80%입니다. 모델 3는 롱레인지가 선호되었는데 모델 Y는 RWD가 절대적이죠. 제가 이전에 몇 번 다뤘지만 모델 Y RWD는 도시에서 아주 좋은 전기차입니다. 가격도 비교적 싸고요. 여기에 적용된 배터리는 중국산 LFP 배터리입니다. 한국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테슬라에서는 LFP 배터리는 중요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아마 점유율이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나에서 신형 출시 가격은 RWD, LFP 경우 26만 3,500위안, 환율 200으로 때리면 5,270만원입니다. 롱레인지 기준이 30만 위안, 6천만원이 넘죠. 테슬라의 중국 판매는 일단 견조한 편입니다. 저기 리테일 23년 60만 대에서 14년 65만 7천 대로 어떻든 늘었습니다. 4분기에는 19만 6천 대로 꽤 많이 팔렸죠. 테슬라는 중국에서 아주 성공적입니다.
자, 여기 중국, 미국, 유럽에서의 분기별 판매량을 보면 중국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미국은 정체되었죠. 유럽도 정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한국은 꽤 많이 팔렸다는 거죠. 한국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을 좀 더 낮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테슬라 코리아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사실 최근 중국은 전기차 상승이 약간 현재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BEV가 순수 전기차 주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구안신도 연장되었죠. 자, 그 부분이 없었다면 전기차 침투가 50%대에서 조금 멈췄을 거라고 봅니다. 자, 중국에서 24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해였습니다. 자, 특히 BYD인데요. 배터리 버전 판매량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6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자,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의 추정은 너무 급속도로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석유 인프라도 일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빨리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PHV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이 수요가 2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넘어가겠죠. 자, 일단 내연차는 중국에서 현재 끝났습니다.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9월 피크고 10월, 11월, 12월 추가의 상승은 일어나고 있지 않죠. 자, 이게 유지되고 나서 25년에 다시 상승한다고 하면 그때는 사이버 트럭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사이버 트럭 판매의 추가 상승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사이버 트럭 판매와 연관돼서 D1렉의 K배터리 공급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4680 배터리를 생산하고 여기에 양극은 LG엔솔이 공급하고 있죠. 여기에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24년에 10기가 정도가 공급되었다고 하고 25년에는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의 추정에 테슬라 4680 캐파는 20기가 정도 될 거로는 보기 때문에 25년에는 당연히 전극 공급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양극 건식 전극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 시점에서 테슬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양극 건식을 성공했다고 하면 LG엔솔의 전극을 줄여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양극재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현재 LG엔솔이 테슬라에게 공급하는 양극재 중 일부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이버 트럭이 최근 보면 $7,500 혜택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되면 양극재는 중국산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중국산 양극재가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AMPC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산 양극재는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LG엔솔의 전극도 중국산 양극재는 줄여야 될 것으로는 봅니다. 자, 그리고 독일 베르린에서의 전기차 조립에서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디에서 공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LG엔솔 난징 공장에서 공급된다. 자, 이런 프로세스도 소개를 했습니다. 현 시점 보면 독일 베르린에 4680 배터리 생산 계획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LG엔솔에게 일부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LG엔솔의 U2170의 생산량이 꽤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 4680 원통형 생산이 24년 연말에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 25년으로 다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사이버 트럭 판매량과 일부 연관되겠죠. 그러면 모델 Y 신형의 판매가 늘어나야 되고 특히 롱레인지 판매가 늘어나야지 LG엔솔에 유리하게 되겠죠. 모델 Y 신형 출시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들도 있지만 특히 미국에서 일렉트랙 같은 경우에는 반 일론 머스크로 최근에 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활동과 연관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모델 Y는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모델이지만 모델 3의 업그레이드를 감안하면 약간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모델 Y 리프레시 정도로 테슬라의 성장을 되살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중요한데 제2의 테슬라를 추종하는 기업들이 모델 Y 출시에 맞춰서 신형 전기차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오펑이죠. 사오펑의 SUV G7의 첫 번째 이미지가 공유되었고 가격은 25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은 빠른 개발력이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신형 출시에 맞춰서 비슷한 모델을 개발하여 바로 쏟아낸다라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기존 레가시 업체처럼 여러가지 요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명렬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속도를 엄청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 방식을 베스트형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테슬라가 먼저 한 겁니다. 그것을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빨리 카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의 개발 속도를 보면 테슬라를 따라잡을 정도고요. 그 결과로 테슬라의 페이스오프도 최근에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펑이 이렇게 빨리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의 결과들이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중국 전기차의 개발 속도는 기존 현대, 폭스바겐 등 테슬라도 주목해 볼 부분으로 보고 있을 걸로 봅니다. 사실 저는 테슬라를 보는 관점에서 전기차 부분보다 로봇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CES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관련해서 누군가 로봇을 숨기고 있지 않다고 하면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된 기술은 22 자유도를 가진 손. 이 유연한 손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룰 거고요. 25년 몇천 대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25년 5,000기, 26년 5만에서 10만 기, 27년에는 100만 대의 옵티머스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한 대당 3만 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27년 휴머노이드 매출은 최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더불어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은 뉴럴링크 관련 최근에 3명의 환자가 있죠. FSD는 진짜로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해질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테슬라는 모델 Y보다 옵티머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